내신 만점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투 내신 최다 빈출 팩토리얼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안 푼 친구들은요, 쌤이 링크 남겨놨으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교재 다운받으시고, 자, 12문항의 기출문제입니다. 풀어보시고요. 틀린 것들 쌤과 함께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범위는 2학년 2학기 기말 범위, 즉 도함수의 활용부터 정적분의 활용까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팩토리얼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면 3차 함수 식이 주어져 있고요. 1서부터 2까지 구간에서는 증가하고 3 이상의 구간에서는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 1서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는 그 도함수요. 자, 볼게요.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바로 0보다 크다라는 건데 등호 0이 들어가도 상관없죠. 증가한다라는 거는 도함수가 0 이상이면 됩니다. 자, 이 구간에선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자, 그럼 우리는 도함수를 봐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 구해보자고요. 자,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kx 에 해당됩니다. 자,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요. 인수분해 보자고요. 자, 마이너스 x로 묶어봅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면서 0과 3분의 2k에서 우리는 x축과 만나겠구나라는 거. 자, 이 2차 함수에 해당되는 도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자,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자, 이게 f'x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0과 3분의 2k인데 우리가 봤을 때 보세요. 자, 0이 어디 있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0은 여기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1서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 f'이 0 이상. 그래서 여기가 1. 자, 그럼 1과 2가 바로 이렇게 있어야만 되겠죠. 이 안쪽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에서 f' 양수, 2에서 양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 이상의 구간에서는 f'이 0 이하여야 되니까 3이 이쪽. 그래요. 요 근은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포인트 3분의 2k가 다음과 같이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됐네요. 자, 요런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해요. 자, 그럼 됐어. 자, 요 조건 만족하게끔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그러면 3분의 2k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그림으로 보입니다. 2하고 3 사이에 있어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네요. 그래서 2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작은 건데 등호 생각해 보세요. 자, 요게 2를 지나도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능하죠.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 둘 다 만족해요. 자, 혹시 3을 지나도 되나요? 이렇게 3을 지나는 모습 상상해 보셔도 요 두 조건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등호가 어느 쪽에 붙든 상관이 없어요. 둘 다 붙을 수 있어요. 자, 이제 k의 범위 구해보죠. 3을 곱해주면 6보다 크거나 같고요.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2로 나눠보시면 k가 3보다 크거나 같고요. 2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은 범위 그래요. 3번에 있네요.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구간에서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거는 도함수의 부호가 접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죠. 자, 이번 문제 보시면 fx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2분의 1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극대값, 극소값 구해야 되겠죠? 그럼 미분에서 0되는 포인트를 찾아봐야 돼요.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6a 제곱이 되겠고요. 자, 이게 0이다 라고 놓고 두 포인트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을 묶어주고요. 인수분해 해보세요. 그러면 x 더하기 2a라는 인수 하나, x 마이너스 a라는 인수가 나오면 제대로 계산하신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a라는 포인트와 a라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 확인이 되죠. 자, 최우차계 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개형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개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fx 개형이고요. 자,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a가 음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a 여기서 극소값을 갖겠고요. 자, 바로 a라는 포인트에서 극대를 갖습니다.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니까 극대값 즉 FA에서요 극소값 F-2A를 뺀 것이 바로 2분의 1이다 라는 거. 자, 이걸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자, FA라는 거 대입해 보고요. F-2A라는 것도 뭐 여기다 그냥 이 식에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단순 계산이니까 생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면 2분의 7A 세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거 빼기까지 해 보시면 10A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등식 볼게요. 좌변 더해 보시면 2분의 27A 세제곱이 나오는 거고요. 얘가 2분의 1입니다. 자, A 세제곱이 얼마냐? 27분의 1이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됐네요. 자, 세제곱해서 27분의 1 되는 건 A는 3분의 1일 거야. 그죠? 그래서 A 값을 구했고요. 자, 양수 A 값 구해보세요. 그랬으니까 3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극대값 극소값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포인트 찾아서 그대로 그냥 적용시키면 되는 단순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면 fx라는 3차 함수고요. 0과 2 사이의 구간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구간 내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바로 3차 함수는 다음과 같은 개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이때 극대극소라는 것은 미분에서 0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는 0을 만족하는 두 근이 있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 두 근이 어디 있어야 되냐? 그러면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요 극대극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알파 이게 베타라고 놓는다면 요 알파 베타에서 우리는 극대극소를 갖잖아요. 근데 그게 이 범위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실제로 요 2차 함수를 보자면 어떻게 되냐? 바로 아래로 볼록에 해당되는 f'x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x축과 만나는 두 근, 이게 지금 알파 베타인 거거든요. 도함수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요. 근데 이 알파 베타가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바로 0이 다음과 같이 2가 다음과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0과 2 사이에 이렇게 두 근이 있어야 돼요 라는 2차 방식의 두 근의 위치가 0과 2 사이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그래요. 근의 위치라고 하는 개념이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고1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근의 위치 나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앞글자만 타서 기억하셔도 돼요. 고1 과정을 배웠죠. 함, 판, 축 요 세 개 가지고 푼다. 요 상황을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 함, 바로 함수값의 부호. 자, 이거에 줄여서 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판, 판별식, 축, 축의 위치. 그래서 요 세 개를 가지고 요 그림에 해당되는 상황을 표현하면 된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럼 함수값의 부호, 즉 0에서는 양수고요. 2에서도 양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즉 0을 대입했을 때 요 도함수 쪽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양수입니다. 라고 되는 거 확인이 되는데 혹시 0이 이 알파 쪽에 위치해도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될까요? 자, 0과 2 사이에서 극대극소가 있어야 되는데 0이 이 알파 쪽에 있으면 만족하지 않죠. 등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 또 하나 2에서의 함수값 역시나 양수 나와야 됩니다. 베타가 2하고 같은 위치면 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자, 판별식이요. 이렇게 두 근이 우선 있어야 되겠죠. 극대극소 되는 이 두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 자, 세 번째 이제 축의 위치인데 축을 보시면 여기서요. 자, 3을 묶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뭐 뒤에는 관심이 없고요. 사실 축의 위치가 x는 1인데 x는 1이라는 건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축의 위치가 0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축의 위치는 만족하는구나. 세 번째는 이 a의 범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당연히 만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면 돼요. 자, f'0이에요. 그럼 여기다 0 대입해 보시면 자, 이 조건은 a가 바로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f'2 여기다 2 대입해 보시면 역시나
A가 나오네요. 그렇죠? 둘 다 똑같은 조건이네요.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자, 이제 판별식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짝수 판별식 써보도록 할게요. 자, B'이 마이너스 3이죠. B'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보다 커야 돼요. 즉 3A가 9보다 작아야 되겠고요. A는 3보다 작다라는 범위. 자, 이 두 조건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다음과 같은 범위를 만족하면 문제 조건 0과 2 사이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상황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특정 범위 내에서 극대극소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근의 위치 관련된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근의 위치, 함판축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거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구간이 있습니다. 2 이상 5 이하의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사례가 걸려가지고 잠시만요. 아, 괜찮습니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할게요. 자, 지금 한정된 구간이 있어요. 2 이상 5 이하의 범위입니다. 여기서 fx 식이 나와 있는데 그냥 전개하면 6차함수예요. 우리가 6차함수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그래, 요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봤을 때 이거는 치환하는 거구나. 치환해서 함수식을 좀 더 간단하게 보자라는 거죠.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치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t라고 치환할게요. 치환했을 때 자, 요 함수식은 어떻게 보이냐?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1이라는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치환한다면, 즉 이렇게 식을 바꾸어 놓는다면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라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즉 t의 범위를 구해 보셔야 되는데 요 2차 함수의 함수값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럼 2차 함수를 그려 봐야죠. x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2차 함수를 요 한정된 범위만 그려 보셔야 돼요. 2서부터 5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가운데 축이 3이니까요. 2서부터 5까지 생각해 보시면 2는 조금 더 축에 가깝고 5는 축에서 좀 멀겠죠. 이런 식의 형태겠네요. 여기가 x가 2일 때가 되어 있고요. 자, 꼭지점은 x가 3일 때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요 포인트요. 요 포인트가 x가 5일 때가 됩니다. 자, 범위라는 거는 최소값하고 최대값 구하면 되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거 확인이 되고요. 자, 이렇게요. 자, 5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5 대입해 보시면 돼요. 자, 4 빼기 1이니까 3이네요. 이렇게.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1보다는 커 나왔고요. 3보다는 작고 나갔습니다. 라는 다음과 같은 범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요 3차 함수를 그리되 요 한정된 범위만 그려서 최대 최소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이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 미분하겠습니다. 자, 도함수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고요. 자, t제곱이 4니까 t가 마이너스 2하고 이 두 포인트가 나오겠어요. 3참수 개형을 보자면 다음과 같은 개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t가 2일 때 극소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그래프인데요. 우리는 마이너스 1서부터 3까지만 그려볼 거예요. 자, 요 가운데가 이제 이 둘의 가운데 이게 0이겠죠. 여기가 변곡점이 0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쪽에 가 있겠다. 그렇죠?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쭉 가다 3은 바로 이 바로 왼쪽에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쌤이 검은색으로 색칠한 부분 있죠? 여기가 지금 한정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값 구해보자.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 라잼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12, 1이니까 12라는 최대값을 갖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최소값은 요 극소값이네요. 그래서 t가 2 대입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15가 최소값으로 나와요. 자, 이 둘의 합을 구해보자 라고 했죠. 최대값, 최소값 이제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3 나와서 2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복잡한 경우는 뭐해서? 치환해서 다시 치환한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치환하면 범위 생기는 거, 그 한정된 범위 잘 체크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하는 a 값을 구해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방정식에서 큰이라는 거는 그래프의 교점 개수거든요. 근데 이 3차 함수 그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a로 묶어서 이 2차 함수를 그리려고 봤더니 이 a 값 때문에 좀 3차하고 2차를 그려서 판단하는 거는 가능은 하지만 쉬워 보이진 않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식을 다소 좀 변형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떨까 싶고요. 실제로는 이쪽으로 넘겨서 보는 게 좀 더 수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즉 x세제곱이 있고 이렇게 2차항 있는 거 2분의 3으로 좀 묶어볼게요. 그럼 1-a의 x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ax 이항해 주고요. 더하기 2는 0 이렇게 해서 3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것보다는 이 3차 함수와 바로 y는 0이란 x축과의 교점을 찾고 싶고, 이 3차 함수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교점이 두 개가 있게끔,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a 값을 정하면 될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 좌변에 해당되는 3차 함수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를 파란색으로 한번 이 3차 함수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잠깐 우리가 편의상 fx라고 놓고요. 그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함수 구해보면 3x 제곱이에요. 3의 1-a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3a는 0이다 라는 거. 자,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아볼 거고요. 자, 3으로 다 나눠보신 다음에 인수분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과 a에서 도함수가 0이 돼요. 즉 여기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마이너스 1과 a 이렇게 두 개의 수니까 극대극소 두 개 있는 개형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이 a가 마이너스 1과 같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조건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게 중근을 갖는다. 중근 갖는 개형은 fx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되는 개형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근 갖는 거고요. 이해 갔습니까? 이런 개형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게 fx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a가 혹시 마이너스 1이라면요. 자, 근데 이 fx하고 x축이 어디 있든 x축은 이렇게 가로선으로 그어야 되겠죠. 어차피 교점은 늘 한 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a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마이너스 1과 다른 수일 거고, 그러면 두 포인트가 있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이런 개형일 수밖에 없다. fx가. 자,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a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쪽이 a고요. 이쪽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어디가 극소극된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렇죠? 근데 x축이라는 게 어디 있어야 교점이 두 개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어디 있어야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x축이 어디 있어야 되죠? 그래, x축이 이 극대값. 극대값이 0이 되면 이렇게 x축이 있겠죠. 이렇게 있다면 우린 교점이 두 개잖아요. 하나, 둘. 혹은 또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래요. 요 극소값이 만약 0이라면 x축이 여기에 그어지겠죠. 그러면서 중근 하나, 근 하나 이렇게 해서 교점이 두 개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상황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 자, 극대값이 0입니다. 또는 극소값이 0이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극대극소인지는 몰라요. 근데 두 개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a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둘 다 그냥 생각해 보면 어쨌거나 f 마이너스 1이 극대든 극소든 0이면 되는 거고요.
또는 FA가 극대일 수도 있고 극소일 수도 있는데 얘가 0이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굳이 극대 극소를 구별할 필요도 없는 거야. 둘 다 지금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f-1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되겠죠? 자, fx 여기잖아요. 요거. 여기다가 -1 대입해가지고 정리해보시면 3a 플러스 5가 0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대입해보세요. 그래서 a가 -3분의 5가 나오겠고요. 이렇게 나와요. 자, fa가 0이다 라는 것도 이제 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좌변식에다가 a를 쭉 대입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라고 했을 때 지금 a 세제곱에 식 정리하면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나와요. a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3차 방정식 풀면 됩니다. 자, a의 적당한 수 1 넣으면 0 되죠. 그래서 a-1을 인수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 2차식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a-1에 a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래서 a 값이 2라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a 값의 합을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5하고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세 수를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3번이 정답인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은 근의 개수 나오면 그래프의 교점 개수, 그래프를 그리기 편한 형태로 식을 변형해서 접근하시면 되는 유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바로 오른쪽에 있네요. 6번 문제 보자. 자,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증명 과정이 빈칸 추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빈칸 추론으로 객관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이 빈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서술하라고 직접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쓰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 구간이 있어요. 한정된 구간. x가 2보다 클 때라는 이 범위 내에서 자,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를 증명해봐라. 이 범위 내에서. 그 얘기는 그래프로 봐야죠. 요 좌변에 있는 4차 함수가 y는 0, 즉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걸 밝히면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 좌변의 요 4차 함수의 이 구간 내에서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가장 작은 값조차도 0보다 크다면 나머지 값들은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4참수 그래프에서의 가장 작은 즉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이 구간에 등호가 없죠. 이런 경우는 최소값이 극소값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극소값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미분에서 나온 결과 이 도함수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0 되는 거. 자, 뒤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2차식에서는 근이 없습니다. 판별식 해보시면 0보다 작아요. 이쪽은 허근이에요. 그래서 이쪽 x는 2라는 유일한 실근을 갖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f'에 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2의 좌우에서 지금 f'x는 어떻게 생겼냐? 2에서만 유일하게 만나죠. 이 3차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의 모습입니다. 이게 3차함수 f'x의 모습인 거고요. 자, 그럼 fx는 어떻게 되냐? 2에서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니까 2에서 극소예요. 그래서 4차함수가 자, 이렇게 2에서 극소값을 갖는 건데 정확한 대칭꼴은 아니죠. 4차, 2차 상수 이러면 완전 좌우 대칭꼴인데 그렇진 않고 좌우가 조금 찌그러진 형태의 그래프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 이런 형태가 fx의 개형인데 자, 우리는 어디만 본다고요? x가 2보다 큰 구간만 볼 거니까 이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 요 그래프 보시면 돼요. 그래프. 그쵸? 자, 근데 요 그래프의 모습, 요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값을 보면 되겠다. 제일 작은 값, 최소값. 최소값인데 사실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쪽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2에서의 함수값을 보긴 해야 돼요. 2에서의 함수값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돼. 그런데 이쪽에 등호가 없어요. 비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x축이 이렇게 요 포인트하고 만나도 상관이 없죠. 그래도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 등호 들어간다는 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직접 그려보기 전까지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직접 그려보시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야지만 이 첫 포인트 2에서가 제일 작은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등호까지도 들어간다는 건 그래프를 그려봐야 합니다. 됐죠? 이런 과정이에요. 자 보세요. x가 2보다 큰 구간에서는요. 지금 요거네요. x가 2보다 큰 구간에서 f'x는 0보다는 커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는 증가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서부터 구간에서는 fx는 증가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은 첫 스타트인 바로 2에서의 값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f2가 얼마 나오냐? 여기다 2 넣어보시면 되죠. 여기다 2 넣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얼마 나옵니까? 2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f2가 자 이거는 굳이 쌤이 지금 풀려고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놓을 필요도 없는 문제네요. 정정할게요. 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여기 미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f2의 함수값은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그냥 바로 아까 거는 여기에 미지수가 있을 때 풀입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다 2 넣어보면 정확하게 값이 나오니까 좀 정정할게요. 자 2 넣어보면 2 나오고요. 이건 x축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 당연히 성립하는 거를 보여주는 과정이다. 뭐 이겁니다. 자 그래서 부등호, 증가, 2 이렇게 들어있는 거 찾으면 되겠고 3번이네요. 그렇죠? 3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 아까 풀어드린 거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x 4제곱 혹시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똑같아. 문제는 똑같은데 어떻게 나온 건지 보이세요? 근데 쌤이 즉석에서 만들어드리면 요 50 말고요. 요 a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도 그래프 개형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2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요 좌변의 그래프만 fx라고 해서 그려보면 이런 식이 나온다고요. 이게 x축보다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 넣었을 때 값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16이고요. 2 넣으시면 마이너스 64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a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포인트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0보다는 어때요? 커야 되는데 0이어도 x축이 여기 있어도 이 조건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등호 들어간다는 얘기야. 즉 a-48 요게 지금 뭐야? 아까 얘기했는데 f2. 그래서 요 미지수가 있을 때, 미정계수가 있을 때 풀이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a가 48 이상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서술형이 잘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오는 이 문제도 스타일을 좀 알아두시죠. 됐나요? 실제 증명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숫자로.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쓰셔도 되고 이렇게 미정계수 a 있는 상태에서 a의 범위를 구하시고 혹은 a의 최소값을 구하시고 이럴 수도 있고요. 뭐 그건 문제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게 6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 7번으로 가볼까요? 자 fx가 10차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10차함수네요. 근데 이제 라지 fx가 뭐냐라고 했는데 봤더니 안쪽 거부터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fx 미분하고 적분하고 미분하고 적분하세요. 이렇게 되죠. 자 미분하고 적분하면 사실상은 요거는 소거해서 볼 수 있겠고요. 또 미분하고 적분하면 소거해서 결국에는 라지 fx가 요 스몰 fx하고 같다는 이야기인데 주의하실 거는 마지막에 한 거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연산할 텐데 마지막에 한 게 적분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마지막에 적분을 하면 그래, 적분 상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적분 상수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라지 fx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저 10차식 있죠. 10차식 그대로 대입해 주시고요. 쭉 가서 이렇게 1차항까지 있고 적분 상수 c가 있는 건데 여기서 얘기했어요. 라지 f형이 2다 그러면 라지 f형이 c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c값 대신에 2를 넣어주면 돼. c가 2니까 여기다 그냥 바로 넣을게요. 쌤은요. 여기다 2 이렇게 넣어주면 라지 fx 나온 거고요. 자 여기다 1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10서부터 쭉 가지고 1까지 합에다가 2를 따로 더해주면 되겠죠. 자 1서부터 10까지 합이 55죠. 55에다 2 더한 거니까 57이 정답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이제 가볼게요. 8번 문제를 볼까요? 자, fx의 도함수 f'x가 있고요. 이 조건, 이 세 개를 이용해서 k값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팩토리얼, 즉 1회차 시험에서도 봤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도함수가 나왔죠?
도함수 가지고 우리가 fx식을 한번 구해봐야 f0도 적용시킬 수 있고 f-2라는 요 조건도 적용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럼 주어진 요 식을 적분하면 돼요. 자, x-3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여기다 적분상수 생기죠? 근데 이쪽 아래쪽에 생기기도 하니까 이걸 c1 또 요 k를 적분하면 kx 더하기 적분상수 c2 이렇게 놓도록 할 거야. 자, 각각 구간이 있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볼 거는 f0인데 0이 지금 이쪽 구간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니까 이쪽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f0이라는 건 다 생략되고 c1이 마이너스 3입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됐고요. 이제 f-2가 6이다 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이 구간. 그래서 f-2. 자, 이거 마이너스 2k 플러스 c2인데요. 이게 6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또 하나의 식은 여기 있어요.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나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c1 이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더하기 c2랑 같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c1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해가지고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k 더하기 c2가요. 요 좌변 정리해보시면 2분의 1 나오거든요. 자, 선생님 박스 친 거 보이시죠? 자, 미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하면 우리가 k 값이 2분의 마이너스 11 나오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c2는 마이너스 5 나오는 거 이렇게 확인했으면 제대로 계산한 겁니다. 자, k 값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 나와 있는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부정적분만 정확하게 해준 후에 적분 상수들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마이너스 1과 3, 4의 구간에서 연속인 fx 함수고요. 각각의 정적분이 구간별로 나와 있어. 이거 가지고 이 정적분 값을 구해봐라. 자,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기본적인 성질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a에서부터 b까지 즉 동일한 피적분 함수 fx라는 함수를 요 적분과를 봤을 때 a부터 b, b부터 c까지다 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됐죠? 그러면 b 이렇게 연결고리는 생략하고 a에서부터 어디 c까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요 성질 있죠? 이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두 개만 연결되지 않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뭐 어떻게든 연결하시면 계속 연결하면 됩니다. 자, 우선 주어진 조건을 좀 보자고요. 조건이 뭐냐면 0서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 값은 어떻게 되냐? 봐봐요. 자, 요게 6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3은 밖으로 빼내서 양변 3으로 나눠보시면 여기 2죠. 그쵸? 자,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한 게 뭐냐? 그랬을 때 역시나 요걸 이용하시면 돼요. 자, 2가 인테그랄 밖으로 나올 거고요. 양변에 2로 나누면 이게 3인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또 하나 0서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이 6이라는 거. 자, 요 구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fx에 대해서 0부터 1, 마이너스 1부터 1, 0부터 3이에요.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마이너스 1서부터 3까지를 연결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스타트는 어차피 마이너스 1서부터죠. 자, 그럼 시작 여기 있네요. 그럼 우선은 쓰세요.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라고 쓰세요. 그럼 어디서 연결돼야 돼요? 1에서 연결돼야 돼요. 자, 1로 연결되는 건 뭐냐? 바로 요겁니다. 1이 위에 있는데요. 바꾸시면 되죠. 그쵸? 자, 이렇게 바꾸세요. 1서부터 0까지라고 저희는 그냥 쓰겠습니다. 이 값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서부터 1, 1서부터 0, 그래서 1, 2, 3, 4에서 이제 마이너스 1서부터 0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0서부터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0서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결된 거 보시면 1이라는 중간 연결고리, 그래서 마이너스 1서부터 0인데 또 0에서 연결고리,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의 구간을 얘기해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는 이 세 구간에 해당되는 정적분 값 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연결되는 거 확인하셨죠? 이제 지울게요. 일단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좌변이 우변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끝이에요. 왜? 이 값이 얼마라고 우리는 아냐면 3이죠.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0서부터 1인데 윗끝 아래끝 적분관을 바꿨죠. 위치를. 그러면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게 6이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7이 정적분 값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7 나와 있는 3번을 정답을 골라주면 돼요. 정적분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볼게요. 자, 보시면 fx가 다항과 식이 주어져 있는데 정적분으로 표현된 쪽이 있습니다. 자, f-1을 구해보자라고 했으니까 fx 식을 정확하게 구해봐야 되는데 fx가 지금 몇 차 함수일까? 하여튼 2차항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근데 이 안쪽 봤더니 p적분함수 쪽에 t에 관한 적분하는 건데 t가 아닌 x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식은 좀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EXT라는 거는 자, t 입장에서 보면 EX는 그래요. 바로 상수 취급해서 요 적분 인테그랄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EXFT에서 EX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FT 그걸 이제 또 분리해서 쓸 수 있죠. 이렇게 정적분의 성질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요게 1창인 거예요. x라는 1창 있고 이 인테그랄 요게 x의 개수인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2 곱하기 요 인테그랄 정적분값 요게 x 1창의 개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0서부터 1까지의 요 정적분값 요게 바로 상수가 됩니다. 정적분값은 상수니까요. 됐어요. 자, 우리가 지금 요 부분인 거죠. 지금 0서부터 1까지의 정적분값 요 상수를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fx 함수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상수값이 얼마인지 모르니 k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fx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3x 제곱 더하기 얘가 지금 k라고 놓은 거예요. 이걸 k라고 놓은 겁니다. 그러면 2kx 더하기 k라는 2차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 k 값만 구하면 이제 함수식이 제대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우리는 k 값을 구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식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서 정적분을 계산해 주면 나옵니다. 자, ft니까 요 x를 t로 바꿔주세요. 3t 제곱 더하기 2kt 더하기 k 요게 지금 p적분 함수가 될 거고요. 이걸 t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자, t로 적분하시면 t의 세제곱 더하기 kt 제곱 더하기 kt 이렇게 되겠죠. 이 t 자리에다가 1 넣고 0 넣고 뺀 게 k와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넣어보면 1 더하기 k 더하기 k 뭐 0 넣으면 0일 테고요. 요게 k다 이렇게 되면서 자,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이 되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fx식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자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k 대입해서 정확하게 함수식이 나온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을 구해보자 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12 플러스 4 빼기 1 이렇게 돼서 1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15입니다. 15 나와 있는 4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식 정리하시고 요 정적분 표현된 상수 요거 k라고 치환하시고 자, 치환한 것 쪽으로 다시 대입해가지고 k값 구하는 과정. 자, 잘 나오는 문제죠.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풀이해봤고요. 이제 11번 보자고요. 활용 문제. 자,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X가 바로 위치고요. T에 관한 3차 함수로 표현되어 있죠. 자, 처음 출발할 때 위치라고 했는데 처음 출발할 때라는 거는 그래요. T가 0일 때를 뜻하는 거죠. 그때 x1이라는 값은요. t에다 0 넣으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0, 0, 0, 5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x1은 구했고요. 자, 이제 속도가 12인 순간의 위치래요. 그럼 속도가 12일 때라는 거는 자, 다한 것일 수 있겠고 그러면 그때가 t가 얼마일 때인지 시각을 알아야 되겠죠. 속도가 12가 되는 시각 볼까요?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4요. 자, 여기 12가 될 때 t 값을 구해보셔야 돼요. 3t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4가 12다라는 거.
자, 12 좌변으로 이항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럼 3t 더하기 4, t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자, t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수는 없어요. t는 시각이니까 기본적으로 늘 0보다 큰 것 같아야죠. 자, 0이 처음 시작이고 그 이후 이렇게 음수 나올 수 없다고요. 그죠? t가 2인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속도가 12인 순간은 t가 2일 때구나. 그럼 t가 2일 때에 위치를 구해보라는 거니까 x2는 이 위치식 이 자리에다 t에 2 대입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니까 안 해도 되겠죠? 자, 해보시면 17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x3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3. 자, 가속도가 이제 16일 때래요.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래.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의 변화율인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속도의 변화율인 가속도. 우리가 가속도를 보통 A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6t-2 이게 가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속도가 16인 순간이니까 6t가 18, 즉 t가 3일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때 x3라는 위치는 t의 3을 여기다가 위치식에다 대입하면 되죠. 자, 이거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이 식에다 t의 3 대입하세요, 여러분. 자, 계산해 보면 35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x1하고 x2하고 x3하고 이제 더하시면 돼요. 5하고 17하고 바로 35하고 이렇게 더하시면 57 나오는 거 확인이 됩니다. 57 나와 있는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필수 개념 알아두셔야 돼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자, 혹시 속력을 물어볼 수도 있죠? 속도의 절대값이 이온 게 속력이다라는 거 개념으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12번 문항입니다. 자, 2팩토리알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어요. 자, 변별력 문항입니다. 12번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최후차의 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의 극대값을 우리가 an이라고 할 거야. 즉 n에 관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라는 거죠. an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가 나오는 거냐? 자, 보자고요. fn은 0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fx라는 3차 함수는 x-n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최후차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 2차식은 x제곱, 그 다음 모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2차식으로 놓도록 할게요. 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3차 함수의 식이구나 라는 거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나 조건이 핵심이야. 자, 요 식을 봅시다. fx가 3차인데 거기다 x 더하기 n을 곱하면 4차죠. 그래서 요거는 4차 함수야.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늘 성립한대요. 즉 좌변셈의 밑줄근 이 4차 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있다는 거야. x축하고 만나는 건 상관없는데 x축 아래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x축 늘 위에 부분이어야 된대요. 근데 이 4차 함수를 쌤이 잠깐 gx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이 gx라는 4차 함수 좀 봅시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fx 자리에 우리가 가에서 구한 이 식을 한번 그대로 한번 대입해 봤더니 다음과 같은 꼴의 4차 함수라는 거죠. 추론해 보세요. 어떤 상황일까? 즉 다음과 같이 x축 있겠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건 x 더하기 n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마이너스 n에서 만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n을 가지고 있다는 건 n에서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n에서 이렇게 관통하면 x축 아래 부분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관통해도 그렇고요. 그럼 관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x축 항상 위에 부분만 있어야 된다. 그럼 뭐 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n도 마찬가지죠. 이 인수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n을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즉 n에서 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축 이게 자, 이제 특징 나왔습니다. 자, 얘가 항상 x축 위에 있는 상황이려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n에서 접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n에서 또 어떻게 된다? 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쓸게요. 접해야 된다.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요 gx라는 4차 함수식이구나. 자, 그럼 실제로 이 2차식이 뭐였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죠. 접하기 위해서는 그래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n의 제곱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자, x-n의 제곱이 되었다. 이거야,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근데 얘가 지금 애초에 뭐냐면 x 더하기 n 곱하기 fx였거든요. 그럼 fx가 누구였는지 나오네. 그쵸? fx는 x 더하기 n 하나 빼면 x 마이너스 n의 제곱 가지고 있고 x 더하기 n은 하나 가지고 있겠죠. 자, 보세요. 지금 fx는 이 똑같아야 되니까 자, x 더하기 n 하나 제외하면 x 더하기 n은 하나 얘가 있고 x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해서 fx식을 구해낸 겁니다. 아, 그래서 이 2차식을 완전하게 알아낸 거죠. 됐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fx의 극대값 구하자고 했으니까 다시 fx 그래프 그리면 되죠. 자, 극대값 구하겠다고 미분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프를 한번 그냥 그려보면 바로 극대값 나올 텐데요. 어떻게 나오냐 볼까요? 자, 어디서 만나나 봤더니요 마이너스 n에서 만나고요. 자, n에서 제곱이니까 접합니다. 개형 생각하셨어요? 자, 그려볼게요.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접하는 요게 fx 개형인 거죠. 됐죠? 자, 이때 우리 극대값을 구해보자고 했어요. 극대값은 여기잖아요. 그쵸? 물론 요 식을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미분해 보면 요렇게 인수분해 될 거예요, 여러분. 전개해서 미분해 본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 하든지 아니면 곱셈이법 이용하든지 여러분들이 묶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가 n인 거는 극소고요. 바로 x가 마이너스 3분의 n이다 이건데 이 마이너스 3분의 n은 실제로 이렇게 미분하지 않고도 여러분 구할 수 있잖아요. 뭐죠? 등분. 그래요. 3차함수의 비율 관계를 이용해 보세요. 여기 극소에서 이렇게 그어보면 자, 여기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뀌는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요 세 포인트 있죠? 여기가 이렇게 3등분 된다라는 특징을 아시면 되는 거죠. 즉 n에서 마이너스 n까지의 요 길이가 2n이죠. 자, 2n을 3등분 했으니까 요 길이 하나가 3분의 2n이거든요. 그럼 요 마이너스 n에서 3분의 2n을 더한 거. 그게 마이너스 3분의 n이라는 건 그래프의 특징, 비율 관계 가지고도 바로 나와요. 자, 이렇게 식으로 구하든 비율 관계로 구하든 어쨌거나 극대값인 an은 마이너스 3분의 n일 때의 함수값입니다. 맞죠? 자, 마이너스 3분의 n이라는 거를 주어진 요 식이요. 여기 있죠. fx. 요 식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n 넣어보세요. 그러면 거기다 n 더하니까 3분의 2n이고요. 곱하기. 자,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n 넣어보시면 3분의 4n이네요. 그죠? 3분의 마이너스 4n인데 제곱하니까 바로 9분의 16n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약분되는 거 없고요. 27분의 32n 세제곱. 요게 지금 an입니다. 자, 요게 an이에요. 자, 마무리하죠. 자, a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이루었어요. 자연수가 되려면 27이 약분돼서 사라져야 되죠. 즉 n 세제곱이라는 것이 뭐냐? 27을 약분할 수 있는 27의 배수여야 됩니다. 자, 27의 배수 중에서 n이 최소일 때니까 그냥 27일 때가 최소겠죠. 그렇죠? 그럼 n 세제곱이 27, 그러면 n은 3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n의 최소가 바로 3번 3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해서 우리가 식까지 구하고 그거 마무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형을 이렇게 추론하는 거, 자, 요걸 좀 연습을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실제 이제 작년에 기출됐던 기출 문제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유형들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자, 2팩토리얼, 1팩토리얼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올라간 형태의 문제들을 좀 봤고요. 중요 유형들은 반복해서 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2팩토리얼 정리하셨다면 이제 다음 시간은 3팩토리얼로 우리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복습 잘 하시고요. 자, 마무리 잘해서 좋은 시험 결과 있기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